계엄 전국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논의가 정권이 조기에 교체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이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입시 쪽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봤습니다. 일단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유력한 두 분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되겠죠. 이 두 분이 그 정책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장기 입시 정책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러분 지금 장기 입시 정책을 볼 필요는 없고 단기적인 영향을 바로 줄 거거든요. 단기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변화할 입시 정책 혹은 입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참 재미나게도 이 두 분이 굉장히 유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시 비율 확대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슬로건으로 걸거나 말을 하는 거랑 혹은 자기 이미지랑 실제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는 입시 정책의 스탠스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입시를 가져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원래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척을 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예요.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입시 비리 사건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결국 수시가 문제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를 싫어하고 정시파일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정시를 지지하는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일반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무당층에 해당하는 그리고 젊은 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정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정시 확대를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탑을 외쳤어요. 정시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시 비율이 40%, 나머지 수시가 6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재미나게도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분은 물론 두 분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이 두 분이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특히 무당층이 정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반드시 올릴 가능성 40%에서 5, 60% 이상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주목되는 3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수능 문제 자체를 문제 삼았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특히 국어하고 수학에서 킬러 문제, 엄청나게 고난도 문제가 사교육 적폐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공격을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재작년 9월 모의고사 이후로 현재까지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전부 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걸 유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사실 원래 대통령께서 직접 수능 문제 관여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명분조차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출제기관,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저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원래 조건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제거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추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변별력을 갖추게 하는 게 평이한 문제를 깔다가 킬러 문제를 단계별로 한 3-4개 깔아주면 자동으로 등급컷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변별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무슨 짓을 하냐면 특히 국어에서 그냥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말을 꼬아서 아니 이게 킬러 문제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문제인 걸로 보였는데 말을 꼬아서 학생들이 틀리게 만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킬러 문제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겠죠. 이건 심지어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별로 힘을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냥 마음 놓고 원래 하던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십 년간 쓰던 방법대로 킬러 문제를 당연히 원래 어려운 문제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킬러 문제를 당연히 만들게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세일 걸로 보이는데 원래 의대생이 3,000명 정도 1년에 뽑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거를 5,000명으로 즉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선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번 수능에 이번 입시에서 반영된 건 1.5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잃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올해 1.5천 명을 늘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축소를 하거나 완전히 배제한 건 어렵고 제 예상은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아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의대 규모가 줄어가지고 입시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3,000명보다는 훨씬 늘어난 인원일 것이고 거기에다가 간호대가 1,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입시가 더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 대신에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인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데이터가 무력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조금 여기다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입시 결과가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학생들의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앞으로 3년 이내에 거의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